사람과 경남 이번 주는 10월의 특별 주간을 맞아서 특별한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사계절 중 가장 잔잔하고 아름답게 반짝거리는 가을 물결처럼 악기로 감성의 추파를 던지는 경남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안에서 가야금을 통해서 사람을 잇고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오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가야금과 함께 하신 지 40년이 넘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드러나서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초등 때 시작을 했고요. 네.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 영부인이셨던 유영수 여사께서 연두연설문을 신문에 내신 거예요. 네. 그거를 보신 어머니께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국악교육을 적극 장려를 하시겠단다. 그러니 너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하셨던 거죠. 자기개발에 워낙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라서 어머니 해안 덕분에 일찍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음악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안목이 남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가야금과 마주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친구들은 이제 보습학원을 가장 많이 다녔었고 그때 한창 이제 유행했던 학원이 웅변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런 학원들이 있었는데 피아노, 미술, 웅변, 보습 여러 가지 학원이 있었는데 한 군데만 갈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하나만 골라봐라. 그래서 이제 아까 국악을 권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국악 학원을 가겠다. 그러니 이제 어머니께서 알아보시고 가야금을 이제 권해주신 거죠. 네. 그랬더니 그냥 건드렸는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가야금요? 네, 조율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는 악기이기 때문에 선율만 이제 일러주시면 선생님이 시켜주시는 대로 그냥 오른손으로 탁탁탁 건드리니까 곡이 딱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왼손을 얹어가지고 또 이제 건드려보니 오른손으로 낸 소리를 왼손이 장식을 또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농현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 마치고 운동장에서 놀고 가자 그래도 저는 안 된다고.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가야금이 훨씬 더 재밌었나 봅니다. 매일매일 갔었습니다. 10살의 여자아이에겐 가야금이 꽤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 가야금을 매일 들고 다니셨다고요? 네. 수업 가는 날은 매일 들고 갔었고요. 학교에 행사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악기를 들고 가야만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국악 수업이요. 음악 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악부가 없는 학교가 없었어요. 거의. 그 당시에요. 네. 그래서 단소반, 장고반, 가야금반 이렇게 수업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은 합주 연주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은 학교마다 이제 국악부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도단위 대회에서는 그 유명한 마산 성호초와 마산 무학초가 경상남도에서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난리 났었어요. 서로 막 째려보고 서로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고 결심도 대회만 하고. 나가면.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 가야금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161이거든요. 네. 저보다 조금 작으니까 150에서 155cm 정도 사이인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가야금을 들고 다니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무게가 무거운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키가 110cm? 초4 때 키가. 그 정도 되니 저보다 훨씬 큰 악기를 들고 다니는 게 길이 때문에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작다 보니 교문을 나와서 이제 계단을 내려와서 집으로 가야 하는데 행사가 있어서 가야금을 들고 갔다가 계단을 내려온 거죠. 내려오다가 쫄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당탕 하는데 왜 본능적으로 나는 다치더라도 악기는 다쳐서는 안 돼. 그래서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줄 받치는 안쪽이 딱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아버지께서 전파사를 하셨는데 공업용 본드로 붙여서 노끈을 감아서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해주셨었어요. 그때의 첫 가야금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야금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고요? 그럼요. 네. 그건 만약에 그때 당시는 입시를 할 때까지도 썼는데
이제 만약에 그 악기 소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좀 부실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 악기와 함께 끝까지 가야죠. 네, 정말 네, 보물 네.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를 안고 늘 레슨을 다녔으니까요. 네, 그 네. 추억을 또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런 가야금에 대해서 학창 시절에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은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가야금 어떤 특징이 있는 악기인가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악기 모든 악기는 자연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소리가 나겠죠. 음식으로 따지면 그 묵은지나 젓갈 같이 아. 예, 왜 나이가 들면 묵은지 젓갈이 자동으로 땡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야금은 위판은 오동나무, 아래판은 밤나무, 그리고 명주실을 걸어가지고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손가락의 살, 그리고 손톱의 소리, 그리고 살점의 양, 뜯는 각도, 이런 식의 힘의 양 다 조합해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죠. 네. 가야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가야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삼국시대 가야국의 우륵 선생님께서 처음 12연 가야금 1년이 12달이잖아요. 네. 네, 그거에 착안을 하셔서 12줄 가야금을 만드셨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시대가 이제 변화하면서 대상층도, 연주층도 이제 많아지겠죠. 네. 처음에는 적은 소수의 인원들만 접했었다 친다면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 개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8줄, 25줄 가야금까지 연주가 되고 있어요. 네. 예, 예. 이런 매력 때문에 대학에서도 가야금을 전공을 하셨는데 네네. 대학 생활도 그리 쉽지만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대학 때부터 네. 7년 동안 네. 그것도 매주 네. 서울을 오가면서 수업을 받으셨다고요? 아, 예. 젊으니까, 어리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라면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딱 여름방학부터 해가지고 7년 이상을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친구들이 여럿이 이제 다 같이 가자. 이게 투어를 해서 이제 서울 선생님을 구해서 이제 레슨을 다녔겠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저 혼자 매주 다녔어요. 네. 왔다 갔다 4시간 이제 통일호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경북대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역에서 서울역까지 통일호를 타면 딱 4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면 오는 시간 4시간, 가는 시간 4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이어폰 카세트, 그때는 카세트죠. 거기서 카세트로 음원을 외우고 듣고 악보 외우고 그리고 이제 눈으로는 바깥을 보는 거죠. 차창에 이제 흐르는 계절들을. 와. 그러면서 제가 간 거죠. 너무 고생했던 시간이라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소중하죠. 예. 예, 오늘 제가 된 밑거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또 이런 모습을 눈여겨보신 영무원에 대한 추억도 있으시다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화수목 강의를 듣고 금요일 5시 40분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새벽 5시 40분이요. 그래야 도착을 하면 10시 조금 넘어가지고 11시부터 해가지고 레슨을 받고 연습을 매일 하루 종일 하고 네, 그 다음날도 레슨을 받고 하루 종일 연습을 하고 그렇게 꽉 찬 생활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잠자는 시간은 차 타고 가면서 자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5시 40분 시간으로 제가 매주 정해버렸죠. 루틴으로. 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뭐 보셨나 봐요. 영무원 아저씨께서 어느 날 이렇게 학생 잠깐만 볼까 이러시길래 네네. 제가 뭐 놓치고 왔나 싶어서 왜 그러시나 싶어서 여쭤보니 학생 매주 보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큰 거 들고 어딜 가는 거냐고. 궁금하셨나 보다. 예. 그래서 이건 가야금이고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주 서울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상경한다 이랬더니 가끔씩 학생 그 입석표 끊는 거 봤다. 그러면 입석표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 서서 가요. 이러니 사실은 4호차 1, 2번 좌석에 그 영무원들이 급하게 출장을 갈 때 이제 그 직원들을 위한 자리로 예비 좌석이 있다. 그러면 혹시나라도 그 좌석이 비어있을 때는 앉았다가 뭐 오시면 뭐 비켜주면 되지. 네. 편하게 네가 살짝 알려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덕분에 편안하게
예, 잠도 좀 자면서 예, 다리가 좀 덜 부었어요. 그 이후로. 선생님의 그 꿈을 지지해 주신 분이시네요. 그럼요. 예. 예. 이렇게 서울 오가면서 대학 졸업 전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 뽑혀서 20년 넘게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대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 때였어요. 그때 이제 대학원을 준비를 하느냐, 취업을 하느냐, 또 이제 2학기 때는 졸업 연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공고가 뜬 거죠. 부산시립에서 가야금 모집한다. 그래서 무조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내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만 더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일부러 이제 했죠. 공고 모집에 했었고 오디션을 봤었고 선발이 됐죠. 네. 4학년 2학기 10월 1일부터 출근을 했어요. 예. 완전 연주자가 된 거죠. 그때부터는. 와. 근데 제가 피아노를 많이 공부를 하지 않은 이제 가야금 연주자였기 때문에 오선보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훈련을 위해서 제가 엄청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케스트라 내에서도 소규모 활동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봉사 연주, 나눔 연주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출근을 10월 1일부터 하면서는 이제 퇴근을 어떨 때는 1시에 할 때도 있고 3시에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 수업을 못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 스케줄이 좀 빡빡할 때는 학교에다가 이해를 구하고 또 학교에 시험 기간이거나 할 때는 직장에다 이해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소화했죠. 양쪽 눈치를 봐가면서. 근데 너무 양해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너무나 감사하네요, 정말. 그럼요. 네, 이렇게 애를 썼던 만큼 꾸준히 가야금 연주가로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후 함안에서 정착해서 함께 연습하고 가야금도 가르칠 수 있는 화현지음 이름도 참 예쁜데 네 공간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화현지음이라는 뜻이요. 화합할 화, 줄현, 알지, 소리, 줄의 어울림으로 소리를 안다. 라는 뜻이거든요. 네. 사실 이 명칭을 만든 계기는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이제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하면서 이제 제안이 왔어요. 예. 좀 어떻게 좀 구성 좀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왔을 때 단체명부터 지어야만 했었거든요. 네. 급조했었어요. 근데 짓고 나니까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너무 잘 지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했죠. 예. 그래서 그 동영상 프로그램이나 제 연습실 이름이나 다 화현지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동영상 채널 운영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애들이 슬럼프라 그러죠. 네. 그런 게 기복이 엄청 심해요. 예술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뭔가 활력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놀듯이 즐기듯이 학습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게끔 하는 게 이게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자 채널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연예인이 된 듯 한번 느껴보자.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도 좋다고.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K-팝이나 드라마 주제 음악들을 편곡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이 편곡하고 악기의 재구성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더 친해지고 연대하고 끈끈해지는 거죠. 네. 예, 그런 자료들을 이제 활용해서 지역 공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원동력을 또 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요. 네. 국악인 또는 가야금 연주자로 경남에서 느끼는 한계나 갈증은 없으신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사실 경남에는 대학교에 국악과가 있는 대학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하는 학생들은 서울이나 대구나 뭐 전라도 쪽으로 빠져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돌아와 보면 기존의 선생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쟁자가 돼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니 불편하니 마음이 불편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출신 학교 근처에다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립이나 도립단체가 경남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외부에서 네. 오는 연주만 받아서 하다 보니 이제 두터운 매니아층 형성이 되게 힘든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감히 제안을 한다면 국립대에는 국악과가 있어야 하고 시립이든 도립이든 단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국악의 대중화, 또 가야금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기 초등학교 하교 시간 때 그 교문에 가보면요. 노란 학원 버스들이 되게 많아요. 네. 거의 피아노, 미술, 태권도 차량 거 다 아실 거예요. 어머니들도. 네. 그리고 또 음악 교과서도 내용 보면은 서양 음악 비율이 국악 비율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 학부모들은 서양 음악을 먼저 시켜야겠다 싶어서 피아노를 시키게 되는 이런 마음의 우선순위가 생기죠. 네. 예, 그리고 교과 내용도 국악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니까는 국악은 어렵다. 접해본 적이 없으니 너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국악은 일상에 엄청 많이 밀접하게 있거든요. 사극이나 기방 장면 있지요. 네네. 기방 장면에는 가야금, 검구, 산조가 막 흐르고 결혼식 혼례 장면에는 타령이 막 흐르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은 우리 생활 옆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만 극단 아시랑 하만차사라는 연극에서도 기타나 타악이나 가야금으로 이렇게 노래 반주도 하고 배경음악도 깔고 그렇게 같이 활동도 했었거든요. 네. 선생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말씀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가야금 연주곡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가야금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가야금 연주곡 한 곡 좀 추천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이생진 시인님의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낭송하기 위해서 실용음악과 어느 교수님께서 작곡하신 오카리나하고 피아노 이중주 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피아노 대신에 가야금으로 편곡을 좀 의뢰를 받아가지고 18형 가야금은 제가 그리고 오카리나는 옥준 선생님께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목은 그리운 바다 성산포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편안하게 감상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남과 경남 오늘은 하만에서 40년 넘게 가야금과 함께하고 계시는 오은영 선생님 만나봤습니다.